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만나는 법률적인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텍스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예쁜 자식에게만 상속재산을 모두 넘겼어요. 어떡하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여러 자식들 중 예쁜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쁜 자식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바람에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결국 가족 간의 이 법적인 분쟁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출가한 딸들은 모두 제외시키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어서 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예상 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당한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이 1960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아버지가 예쁜 자식,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어도 이를 제지할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도에 민법을 개정하여 소위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아버지가 재산을 예쁜 자식에게만 주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재산은 미운 자식이라도 꼭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유류분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상속인과 비상속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 비율의 재산은 미운 자식이라고 해도 배제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일정한 비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직계 비속, 아들, 딸들을 말하지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법정 상속분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면 직계 비속으로서 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경우 절반인 5천만 원까지는 아버지가 예쁜 자식에게 줄 수도 있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미운 자식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인 3,333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유류분권은 상속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한편 민법은 이 상속 결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상속 결격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상속 결격자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 결격자라고 함은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를 말하죠.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자기보다 선순위의 상속인,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려 하는데 이를 방해한 자 등이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셋째, 태아, 상속 개시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에 태어나서 살아서 생존하면 적법한 직계 비속으로 인정이 돼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넷째, 상속분을 따지려면 피상속인의 그 재산 가액, 여기에는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그 1년 내에 증여를 한 것이 있으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가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년 그 이전에 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섯째, 유류분 권리자는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경우 증여한 재산 전부를 원위치 시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류분권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유류분 가액은 5천만 원인데 다른 재산으로 2천만 원을 수령한 것이 있다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멸시효 문제인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 그리고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과 다른 상속인이 과도하게 상속받은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이 경과하면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권리가 영구히 소멸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이런 문제를 문의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신데 후처의 자식, 즉 배다른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대요. 그런데 그 재산을 모두 넘겨받은 동생이 그 재산을 곧 처분할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동생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재산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에게 넘긴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설령 방법이 없더라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도 해서 재산을 묶어둘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했습니다.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유류분은 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아직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과 관련된 청구는 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소송이 종료되기 이전에 처분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면 가압류나 또 가처분 신청이나 해서 재산을 묶어둘 수는 있습니다. 즉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